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블룸버그 리얼리드가 이번 주에 방송을 안 해서요. 제 의견에 대한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3월 16일 날 이제 FOMC 미팅 때문에 주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어서 좀 방송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블룸버그가 주요한 방송 개편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꾸준히 해오다가 팬데믹 때문에 안 한 방송이 뭐 블룸버그 ETF IQ 뭐 이런 거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 방송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안 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안 한 건지 요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어, 다음 주에 상황이 변모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 환경이 좀, 어, 상반기 1월 1일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위크는 좀 제가 방송을 봤는데, 거기 이제 샘 젤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부분을 좀 따오겠습니다. 이거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Diversification, Liquidity, and Patience. 그래서 확실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어, 네 가지 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물가가 고물가일 수도 있고 저물가일 수 있고 또 성장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디프레션이 오는 리세션이 오는 저성장의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이 4분면에 모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디버시피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정보기관이나 아니면은 헤지펀드처럼 정보를 미리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실제로 전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탐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냥 뉴스에서 보는 그런 뉴스들이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분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liquidity, 그래서 유동화될 수 있는 자산, 내 재산이 전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서 어,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급작스럽게 또 전세 세팅으로 바꾸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뭐 월세 있던 것들을 그러면 한두 개씩은 좀 감안을 해서 전세 세팅을 미리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다주택자 분이시라면 그걸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리퀴디티로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을성, 좀 인고의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이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금리 인상 리스크,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엔 잦은 거래가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다른 좋은 곳에 또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고 또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준 프로젝트를 더 잘해서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전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입법 사항과 비입법 사항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비단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과 그 밑에 있는 시행령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에 있는 그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더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라면 어떻게 해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은 고가주택 또는 이제 대기업의 그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입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완화해 줄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법령은 지금 바뀌기 힘든 상황이면은, 그죠?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려면은 명확하게, 이거는 법에 정한 거고, 예외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예외 조항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팩트,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대통령령인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주주나 아니면은, 다주택자들, 그래서 특히 보유세, 종부세 부담이 큰 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줄여줄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법인의 그 보유세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령으로 법인의 보유세를 줄여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보도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작겠죠.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통해서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누구를 지지했느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미리 좀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그걸 법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뀐 걸 보고 이제 액션을 취해도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관련한 시행령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면밀히 관찰하려면 무엇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무엇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 강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학습이 돼 있고 상상력을 발휘한 다음에는 법인으로 투자할 것인지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를 전략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얘기하지만 추가 과세 리스크가 확실히 감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행정부의 그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은 이제 뭔가 거버넌스 부분은 좋아지는 거는 약간 나중으로 미루고 바이앤홀드 그냥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처럼 샀다가 계속 홀드하는 그런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소위 얘기해서 소액주주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이제 실제로 그냥 가만히 사서 그 소액주주의 어떤 권리가 이제 신장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주주를 악마화하는 건 아니고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60%의 그 상속세를 갖다가 다 감당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주사하고 중간지주사는 우리가 중간지주사는 좀 숏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 아무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말고 연결재무제표로 이렇게 오는 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서 좀 지금 현재는 롱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걸 간주를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력이 막 판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제 떨구려고 겁주려고 파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보 비대칭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장기 우량 정보에 투자한다 이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 주식은 이제 여기서 돈을 벌려면 롱숏을 해야 되고 시클리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사는 것보다 그리고 뭐
테마 ETF를 사는 것보다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해서 진짜 이제 그 부분을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 현재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어떻게 내가 1대 대주주라면은 2대에다가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개별 종목을 더욱더 이제 만약에 한국 주식을 한다면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롱숏 헤지 펀드를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바이앤홀드를 하시겠다면은 분기 배당을 어느 정도 잘 하는 그런 회사,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건 분기 배당하고 배당도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바이앤홀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중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S&P 500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장사에다 투자하기보다도 이제 국내 관광업이 좋아지고 지금 뭐 BTS 공연이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그 주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임대사업이 좀 더 이제 더 혜택이 있겠죠. 부동산업이나 관광업 이런 부분을 상장사 뭐 관광업을 하는 그런 회사 이런 것보다 직접 내가 어떻게 그 현재 제도 또는 변화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존경하는 그 우리 송 사무장님 행크 에듀 강의를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뭐 광고나 받는 거 이런 거 없는데요. 이제 사업 강의나 부동산 강의를 참 들으시면은 특히 급여 생활자분들도 중기적으로 결국에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사 법인 투자보다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의됐던 것들이 이제 좀 이제 통과되기는 힘들겠죠. 추가 과세 리스크가 이제 오히려 어느 정도 요거는 감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 법인의 추가 과세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번 그 선거에서 이제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런 리스크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뭐 통해서 다양한 투자가 이제 앞에 말한 이런 사업이나 이런 투자가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더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블룸버그 릴드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요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